한겨울 새벽 영호의 편의점 앞 골목. 영호씨, 문 좀 열어봐요. 이 시간에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이상해서요. 수진씨, 새벽부터 무슨 일이에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편의점 안이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영호,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굳었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거예요? 호빵이 전부 사라졌어요. 오늘 첫눈 오는 날이라 동네 어르신들 오실까 하고 2박스나 준비해놨는데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호빵이요? 지금 장난 아니죠? 호빵만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수진씨. 돈은 그대로인데 호빵만 싹 사라졌어요. 영호씨, 평생 점주 생활하면서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죠. 이 골목 사람들 제가 다 아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기 온다, 지훈 기자 아니에요?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나타나는 지훈 기자,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죠? 영호씨, 수진씨,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경찰 무전을 들었거든요. 이 근방 편의점에서 특정 식품만 사라지는 도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 중이라고요. 식품만? 그것도 여러 곳에서요? 네. 오늘 새벽까지 벌써 4군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훈 기자, 그 공통점이 뭐죠? 사라진 품목이 전부 호빵입니다. 뭐라고요, 지훈 기자? 농담 아니죠? 농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도 이상해요. 단서라니 혹시 우리 편의점에도 무언가 남아있었나요? 영호씨 매장 앞에서요. 이상한 발자국이 찍혀 있더군요. 사람 발처럼 보이지만 앞쪽이 조금 찌그러져 있어요. 마치 뭐요, 지훈 기자? 마치 일부러 모양을 왜곡시킨 것 같은 발걸음이죠. 추적 어렵게 하려고. 영호, 이거 그냥 도난이 아니에요. 누가 호빵만을 노리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수진씨, 그런데 그걸 왜 하필 호빵이죠? 돈보다 귀한 것도 아닌데. 잠깐, 영호씨. 당신 창고문은 왜 열려 있어요? 뭐라고요? 창고문이요? 지금 뒤쪽에 누가 열어둔 흔적이 보여요. 잠깐만요, 수진씨. 그 문은 제가 절대 안 열어둬요. 밤엔 특히. 혹시 아직 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영호씨, 이선 형사한테 연락하죠. 이건 혼자 보면 안 돼요. 지훈 기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이건 그냥 호빵 문제가 아닙니다. 연락했습니다. 의선 형사가 곽 형사랑 같이 곧 도착한답니다. 좋아요. 그럼 경찰 올 때까지 잠깐 들어보셨어요? 뭐요, 수진씨? 창고 안에서 뭔가 퍽 하고 떨어지는 소리 들렸어요. 저도 들었어요. 영호씨 뒤로 물러서요. 당신들 잠깐만. 왜 냄새가? 이거 호빵 냄새 아니에요? 맞아요, 수진씨. 새로 뜯은 호빵의 판 냄새 왜 창고 안에서 나죠? 잠깐 조심하세요. 누가 문 뒤에? 수진씨, 뒤로. 저기 움직였다. 누군가 있어요. 편의점 뒤편 창고 문 앞 새벽 바람이 스치는 순간. 영호씨, 잠깐만요. 창고 문을 너무 빨리 열지 말아요. 안에 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진씨, 당신도 뒤로 물러서요. 혹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지훈 기자, 휴대폰 조명 좀 비춰주세요. 어둡네요. 여기요. 그런데 영호씨, 창고 바닥 보세요. 저건 뭐죠? 이상한의 호빵 포장지가 바닥에 그대로 버려져 있어요. 영호, 이거 누가 뜯고 먹은 거 아닌가요? 흠, 포장지 가장자리가 조금 뜯겨 있어요. 칼로 자른 게 아니라 손으로 잡아뜯은 흔적 같아요. 영호씨, 잠깐만. 여기 바닥에 희미한 검은 자국, 이건 기름때 같아요. 네, 지훈 기자. 저도 지금 봤어요. 신발 바닥이 닿아서 생긴 자국 같아요. 모양이 특이한데요. 보통 운동화 밑창 패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진씨 말대로예요. 모양이 일정하고 삼각형이 반복되는 패턴. 저게 혹시 안전화 밑창 아니에요? 작업장에서 쓰는. 영호씨, 당신 편의점 주변에 공사장이나 창고 같은 데 있어요? 의선 형사가 곧 오면 물어보면 되겠지만 제 기억엔 이 주변에 그런 곳 없는데요. 쉿, 조용히 해봐요. 안에서 또 소리 나요. 영호씨, 창고 문 조금만 열어봐요. 아주 조금만. 알겠습니다. 조금만. 잠깐. 저기 뭐가 움직여요? 저건 손전등을 비춰봐요.
지훈 기자, 빨리 비춰요. 비추고 있어요. 수진 씨요? 저기 구석에서. 뭐죠? 저기 웅크리고 있는 저 사람이 맞나요?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호 씨, 저거 부들부들 떨고 있네. 동네 고양이인가요? 아니요, 수진 씨. 고양이라면 저렇게 큰 그림자가. 잠깐 저기 얼굴을 든다. 어린아이. 영호 씨, 누가 아이를 창고에 숨긴 거예요? 얘야, 괜찮아? 왜 여기 있는 거니? 잠깐 영호 씨, 가까이 가지 마요. 아이가 뭔가 들고 있어요. 그거 호빵 아니에요? 뜯긴 포장지랑 같은? 맞아요. 저 아이가 호빵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야, 누구랑 같이 왔니? 혹시 부모님이? 저기요. 아저씨들 아줌마. 영호 씨, 아이가 말하네요. 괜찮아. 편하게 말해도 돼. 너 여기 왜 있니? 아까 어떤 아저씨가 호빵 냄새 난다고 먹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해서. 뭐라고? 영호 씨, 누군가 애를 유인한 거예요. 수진 씨, 이건 단순 도난이 아니네요. 아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지훈 기자, 급한 일 같네요. 의선 형사에게 다시 연락하세요. 이미 오고 있다고 했으니까 곧어. 뒤쪽 골목에서 발소리 나지 않아요? 잠깐 먼지 날리는 저 발자국 소리 수진 씨도 들리죠? 네, 영호, 누가 달아나는 소리예요. 아이야, 그 아저씨 얼굴 봤니? 어떤 사람이었어?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근데 뭐야? 말해도 괜찮아. 호빵을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손에서 김이 나고 따뜻했어요. 영호 씨, 이 근처에 호빵을 데울 수 있는 건 편의점 말고는. 수진 씨, 잠깐 혹시. 맞아요. 이 골목에서 호빵 데울 수 있는 사람은 영호 씨, 당신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수진 씨? 누가 영호 씨를 흉내낸 거예요. 누군가 영호 씨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지훈 기자, 그 말 뜻 알아요? 범인이 미리 호빵을 데워서 갖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우발적 절도가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네요. 영호 씨, 혹시 최근에 누가 당신 동선을 유심히 본 사람 있어요? 준호? 준호요? 그 동네 청년. 며칠 전에도 저한테 호빵 늘 데우는 시간 물어봤어요. 왜 물었는지 묻자 그냥 궁금해서라고만 했는데. 수진 씨, 앞골목. 누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도 봤어요, 영호 씨. 어두워서 잘은 안 보였지만 저 사람 키가 준호랑 비슷했어요. 지훈 기자, 빨리 따라가요. 잠깐. 위험해요. 이선 형사 올 때까지. 영호 씨, 저 사람 놓치면 단서 사라져요. 좋아요. 수진 씨, 뒤는 제가 지켜요. 당신은 아이랑 있어요. 영호 씨 조심하세요. 저 사람. 거기 멈춰요. 이선 형사입니다. 모두 멈춰. 영호 씨, 수진 씨, 지훈 기자. 뒤로 빠지세요. 곽 형사도 왔습니다. 포위하세요. 저기. 저 사람 어두운 후드티. 그쪽이야. 멈춰. 경찰이다. 잡아잡는다. 잠깐. 사라졌어? 어디로 갔죠? 의선 형사, 그 골목은 막다른 길인데. 그런데 발자국이 갑자기 끊겼어요. 영호 씨, 이건 누군가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진 씨, 이 골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영호, 당신과 그리고 준호뿐이죠. 막다른 골목 앞, 이른 새벽의 습한 냉기. 의선 형사, 분명 바로 앞까지 쫓았는데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영호 씨, 이 골목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사라질 수 없어요. 곽 형사, 저기 벽 쪽 좀 보세요. 저 얼룩 흙이 묻은 신발 자국 같지 않아요? 지훈 기자 말대로예요. 벽을 짚고 올라간 흔적처럼 보이네요. 영호, 이 골목 담벼락 예전부터 약간 파여 있었죠? 동네 애들 자주 오르내렸던. 맞아요, 수진 씨. 어릴 때도 저기 올라가 노는 아이들 많았죠. 그럼 범인이 벽을 타고 옥상 쪽으로. 잠깐, 영호 씨. 당신도 지금 뭔가 떠오른 표정인데요. 준호요. 준호는 어릴 때 저 벽 타는 걸 제일 잘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빠르고 민첩했죠. 수진 씨, 그 말은 곧. 의선 형사, 아직 준호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의심해볼 이유는 충분해요. 곽 형사, 옥상 주변 탐문 시작하세요.
발자국, 기타 흔적도요. 알겠습니다. 영호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지금 손에 뭘 들고 계신데요? 아, 이거요? 방금 골목에서 주운 건데 호빵 봉지 조각이에요. 뜯긴 모양이 아까 창고 안에 있던 봉지랑 똑같아요. 그 말은 범인이 도망가면서 버린 단서네요. 지훈 기자, 이 봉지 모서리 좀 봐요.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어요. 수진 씨, 이런 모양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내는 흔적이죠. 급하게 뜯었거나 손이 떨렸거나. 영호 씨, 혹시 준호가 최근에 이상했던 점 있어요? 사실 며칠 전에 준호 어머니가 편의점에 오셨어요. 준호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시더군요. 수진 씨, 그때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준호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걔가 요즘 어딘가에 빚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빚? 영호 씨, 큰돈과 관련된 조직이라면 행동책이나 큰손 같은 사람들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선 형사. 호빵 도난 사건과 빚이 무슨 관련이? 영호 씨, 단순 도난이라면 돈이나 상품을 통째로 훔치겠죠. 그런데 특정 품목만 반복적으로 훔친다는 건 메시지입니다. 조직 내부 신호 혹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암호 같은.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시간대, 수량, 품목 이런 게 암호가 되죠. 호빵 2박스 첫눈 오는 날 새벽. 지훈 기자, 왜 갑자기 그 말을 반복하세요? 영호 씨, 호빵 2박스는 첫눈은 첫째 달, 새벽은 첫 시간대. 혹시 2-1-1이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조직들 사이에선 장소나 날짜를 의미하는 숫자, 암호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잠깐, 뒤에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 곽 형사입니다. 이선 형사. 옥상에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뭐료 곽 형사. 이것 좀 보세요. 방금 옥상 환풍구 뒤에서 발견한 건데. 수진 씨, 이거. 영호, 저거 왜 편의점 로고가 박혀 있어요? 맞아요. 이건 우리 편의점에서만 쓰는 열쇠예요. 직원이 아닌 이상 가질 수 없는. 곽 형사, 이 열쇠가 여기 있다는 건 누군가가 영호 씨 매장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뜻입니다. 영호 씨 지금 표정이 왜 그래요? 저 열쇠 준호에게 준 지 꽤 오래됐어요. 잠깐 일했을 때 서랍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럼 준호가 훔친 게 아니라 영호 씨, 누군가 준호의 열쇠를 빼앗았거나 준호가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둘 중 하나죠. 지훈 기자,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누가 이 열쇠를 썼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수진 씨, 저기 봐요. 열쇠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건 QR코드? 의선 형사, 스캔해보세요. 됐어요. 내용이 뜹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호빵을 찾아라,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뭐라고요? 호빵을 찾아라. 영호, 수진 씨, 누군가 이 사건을 게임처럼 설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게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편의점 옥상 난간 아래 싸늘한 새벽바람이 멈춘 순간 의선 형사 QR코드에 이런 말을 남긴 범인 대체 무슨 생각이죠? 수진 씨, 분명한 건 누군가 우리를 놀리듯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호 씨, 손 좀 떨리네요. 당신도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느끼죠? 수진 씨, 이건 그냥 호빵 도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와 이 골목을 알고 그리고 즐기고 있어요. 지훈 기자, QR코드 뒤에 다른 정보 없나요? 없어요. 단 한 줄의 메시지뿐이에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이것만. 곽 형사, 옥상 주변 추가 단서 없습니까? 네, 이선 형사. 하지만 방금 옥상 난간 아래쪽에서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여기 작은 종이 한 장이요. 종이가 아니라 영수증이네요. 영수증? 어디서 나온 거죠? 영호 씨, 확인해 보세요. 편의점 영수증 아니에요? 잠시만요, 맞아요. 우리 편의점 영수증이 맞아요. 하지만 날짜가 오늘 새벽 2시 11분. 2일 지훈 기자 아까 말했던 숫자, 암호 그대로네요. 그럼 범인은 호빵을 훔치기 전에 일부러 211시간을 맞추려고 편의점에 왔다는 거잖아요. 곽 형사, 영수증에 찍힌 품목은 뭐죠? 호빵입니다. 단 하나. 하나? 영호 씨, 당신 매장에서 호빵이 딱 하나 구워진 시간 있나요? 있죠.
밤에 정리하면서 시험용으로 하나 데웠어요. 그걸 누가 가져간 건가? 수진 씨, 이건 단순 도난이 아니라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 범인입니다. 영호 씨, 영수증 맨 아래 QR코드 아래에 작은 메모 있어요. 어디요? 둘째 관문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라. 뭐야, 이건 퍼즐이에요? 마음을 데우라니? 지훈 기자, 이런 문구 조직 내부 메시지 같아요? 아니요, 이건 조직용 암호 스타일이 아니라 누군가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말투예요. 개인적인 감정? 수진 씨, 이 골목 사람 중에서 영호 씨한테 개인적인 감정 가진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그건 많다고 볼 순 없지만 준호는 예전부터 영호 씨를 굉장히 따랐죠. 영호 씨, 혹시 준호가 당신에게 마음의 빛 같은 말을 한 적 있나요? 예전에 준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많이 도와줬죠. 밥도 챙겨주고 잠자리도 도와주고 그때 준호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영호 형,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호빵처럼 따뜻하게. 호빵처럼? 영호 씨, 지금 소름 돋는 거 아세요? 이건 단순한 실종이나 도난이 아니에요. 누군가 기억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선 형사. 뒤에서 인기척. 누구십니까? 수진 씨, 뒤로. 저 상인입니다. 이 거리에서 떡볶이 파는. 상인 아저씨, 새벽에 왜 여기 계세요? 제가요, 방금 쓰레기를 버리러 왔다가 이걸 주웠어요. 무슨 종이죠? 떨어져 있길래 혹시 필요한 건가 해서. 영호 씨,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수진 씨, 이거 봐요. 뭐죠? 왜 그래요? 세 번째 관문 따뜻한 건 금방 식어버린다. 지훈 기자, 이거 누가 우릴 약 올리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문장은 감정에 젖은 사람이 쓰는 말투예요. 분노, 상실, 집착 세 가지 중 하나. 의선 형사, 혹시 이 메시지가 범인의 심리 분석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곽 형사, 즉시 필적 조사 준비하세요. 종이에 남은 손때도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호 씨, 당신 얼굴이 굳었어요. 떠오르는 사람 있죠? 예.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준호가 아니라 준호에게 접근하던 남자요. 남자요? 며칠 전 새벽 편의점 CCTV에 잡혔어요. 준호랑 이야기하던 낯선 남자. 왜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손엔 뭐가 있었죠, 영호 씨? 호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요? 그 남자 호빵을 먹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떨린 손, 이것도 아까 아이가 말했던 특징. 영호 씨, 그 남자 얼굴 기억나요? 네. 희미하지만 기억나요. 그런데 말하세요. 그 남자 준호 아버지를 닮았어요. 수진 씨, 이 골목에서 예전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사라진 사람 누구였죠? 영호, 설마 그분이? 그래요. 준호 아버지. 하지만 죽었다고. 지훈 기자, 누구 말만 믿고 죽었다고 생각했죠? 의선 형사, 그 남자 준호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는 이 골목을 잘 알고 영호 씨를 잘 알고 준호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호빵을 좋아했죠. 이 사건 처음부터 우리 주변에서 시작된 거예요. 편의점 골목 끝, 옅은 안개 속에서 서서히 날 밝아오는 새벽. 의선 형사, 준호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왜 이렇게 돌아온 걸까요? 수진 씨, 돌아오는 방식이 너무 이상하죠. 단순 귀환이 아니라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영호 씨, 당신 표정이 무슨 기억이 떠오른 것 같은데요. 수진 씨, 그때가 생각나요. 준호 아버지가 사라지기 직전 저에게 했던 말. 무슨 말이요, 영호 씨? 호빵 하나가 사람 목숨을 바꿀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땐 그냥 술 취한 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숨은 의미가 있었어요. 영호 씨, 혹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 사람 호빵 납품 문제로 큰 빚을 졌었어요. 유통 과정이 꼬이면서 손해를 받고 큰손이라고 불리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큰손, 그 이름 여기서도 나오네요. 지훈 기자, 우리 지역에서 큰손이라 불리는 사람. 그쪽 조직이 움직이면 꼭 누가 사라졌죠. 만약 준호 아버지가 그 큰손과 엮였다면. 의선 형사, 그러면 이 사건이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조직의 움직임도 포함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곽 형사, 방금 무전으로 연락 왔습니다. 큰손이 최근 이 골목 주변에서 사람들을 찾고 다녔다고. 영호 씨, 이 골목이 왜 갑자기 이들의 무대가 된 걸까요? 그건 이 골목은 누구보다 준호 아버지가 잘 아니까. 숨을 수 있는 곳도 도망칠 곳도. 수진 씨, 그러면 준호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죠. 준호와 아버지가 다시 이어졌다면. 잠깐, 이선 형사.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곽 형사, 손전등 비춰. 저 사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얼굴이. 이봐요. 당신 누구야? 저예요. 준호? 준호야. 어디 있었어? 아버지, 제 아버지가. 준호야, 진정하고 말해봐. 아버지가 어디 있니? 영호 형 아버지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날? 왜? 아버지가 말했어요. 영호가 진실을 알고 있다. 고요. 무슨 진실 말이지, 준호? 예전에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 호빵 때문이 아니래요. 그럼 뭐 때문이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영호에게 진실을 전하러 간다고. 지훈 기자, 이 분위기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네요. 준호야,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죠? 이 골목 지하 쪽에 있어요. 지하? 옛날 창고 지금은 폐쇄됐지만 아버지가 숨을 곳이 거기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창고라면 이 골목 뒤편 오래된 지하 통로 맞죠? 영호 씨, 그곳은 예전에 비상피난용으로 쓰다 폐쇄된 곳 아닙니까? 맞아요, 이선 형사. 아무도 안 쓰지만 예전엔 동네 사람들 다 알던 길이죠. 준호야, 너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지 말했어? 말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도망치면서. 뭐라고 했어, 준호? 따뜻한 건 금방 식어버린다. 그 말은 영호 형에게 하는 말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지? 영호 씨, 당신 예전에 준호 아버지를 도왔죠? 도왔죠. 그것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쫓긴 적도 있어요. 그럼 혹시 당신이 모르는 어떤 선택을 했었나요? 아니, 내가 한 건. 형, 아버지가 말했어. 당신이 그날 그 빚 문제를 혼자 처리하려고 했다고. 그건 준호야, 내가 그때 한 선택은. 영호 씨, 지금 말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날 준호 아버지는 나 대신 희생하려 했어요. 지훈 기자, 무슨 뜻이죠? 수진 씨, 이건 커요. 영호 씨가 말 못한 뭔가를 20년 동안 숨겨온 거예요. 준호야, 아버지가 왜 갑자기 돌아와 이런 게임 같은 걸 한 거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호빵은 따뜻함의 시작이다. 진실도 그 안에 있다. 고. 의선 형사, 이건 심리전입니다. 우리를 지하로 유인하고 있어요. 곽 형사, 인원 배치. 지하 통로로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영호 씨, 당신은 왜 말 안 했어요? 수진 씨, 그때 내가 준호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이요? 준호를 절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 그 약속 지금 깨졌어요. 준호야, 너 아버지 지금 어떤 상태냐? 숨이 거칠고 상처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호빵을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호빵을? 아버지가 그랬어요. 마지막은 호빵에서 시작해서 호빵으로 끝난다. 고. 수진 씨, 가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호, 당신 준비됐어요? 수진 씨, 두렵지만 이젠 끝내야 해요. 의선 형사, 저희도 같이 가요. 좋습니다. 지하 통로로 이동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준호야, 우리 안내해줘. 내 아버지가 바로 저 아래에 있어요. 좋아요. 다들 조심하세요. 이제 진실이 드러납니다. 골목 뒤편 오래된 지하 통로의 녹슨 철문 앞. 준호야, 이 문 맞지? 네, 영호 형. 아버지가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수진 씨, 숨 좀 고르세요. 이 안공기 차가워요. 괜찮아요, 영호 씨. 당신 손이 더 떨려요. 긴장하지 말아요. 이선 형사, 문 열겠습니다. 모두 뒤로. 곽 형사, 조명 준비. 준호야, 우리 바로 들어가도 되니? 아버지가 빨리 오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다고. 지훈 기자, 기록은 하고 있나요? 녹음 중입니다. 이건 골목에서 벌어진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럼 엽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순간 냄새가 이상해요. 곰팡이 냄새에 무슨 뜨거운 김 냄새. 영호 씨, 조심해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저기 뭔가 있어요. 호빵 봉지 또 버려져 있어요. 수진 씨, 이 봉지 이번엔 모서리가 더 깊게 찢어져 있어요. 의선 형사, 저기 벽에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조명 비춰. 네 번째 관문 따뜻함은 죄가 된다. 무슨 말이죠, 이선 형사? 범인의 분노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따뜻함을 원망하고 있어요. 영호 씨, 이 문구 혹시 당신과 관련? 그게... 형 저기요. 준호야, 어디? 저기 저 아래쪽에서 소리가 나요. 곽 형사, 먼저 내려갑니다. 조심하세요. 지하 통로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 저기, 사람 있어요. 영호 씨, 앞장서지 마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수진 씨.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준호아. 아버지. 의선 형사, 저기 앉아있는 사람. 손전등. 비춥니다. 저 남자. 영호 씨, 저 사람 맞아요? 준호 아버지. 맞아요. 그 얼굴 하지만 왜 저렇게. 수진 씨, 다쳤어요. 옷도 찢어지고 도망다닌 흔적이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준호야 왔구나. 준호야, 천천히. 우리가 도울게. 영호 드디어 왔네. 형님, 왜 이런 게임 같은 걸 버리셨어요? 게임이 아니야, 경고였어. 경고? 의선 형사, 지금 이 사람 상태 불안합니다. 곽 형사, 구급 요청하세요. 무전 넣었습니다. 준호 아버지, 왜 호빵을 왜 이런 메시지를? 호빵은 따뜻함의 마지막 흔적 내가 잃어버린. 영호 20년 전 기억나지? 형님, 그 얘긴 하지 말아요. 그건 제 탓이에요. 그래, 내 탓이지. 그래서 돌아온 거야. 잠깐 진정하세요. 영호 씨에게 무슨 죄가 있었다는 겁니까? 지훈 기자, 그날 내가 진 빚 영호가 대신 갚으려 했어. 그건 좋은 일 아닌가요? 아니야. 영호는 내 빚을 갚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난 배신자가 되었어. 배신자? 큰손에게 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오해받게 했지. 설마 영호 씨, 사실입니까? 형님을 살리려고 한 선택이었어요. 제가 대신 큰손을 설득하려 했고 형님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난 도망자 신세가 됐지. 20년 동안 숨고 또 숨고 호빵만 먹으며 버틴 이유가 뭔지 아니? 왜요, 형님?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수진 씨, 이건 너무 잔인하네요. 영호, 내가 돌아온 이유는 내가 일부러 그 일을 꾸몄는지 확인하려고였어. 형님, 전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알아, 이제 알았어.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있었지. 두 번째 목적? 큰손이 다시 이 골목을 노리고 있어. 그놈이 내 아들이 열쇠라고 했어. 열쇠? 준호가 왜요? 그건... 잠깐. 뒤에서 발소리. 이선 형사. 누가 접근합니다. 곽 형사, 조명. 저기 그림자. 멈춰. 경찰이다. 이건 안 돼. 아버지. 왜 갑자기 몸을 떨어요? 준호야, 도망쳐, 큰손이. 누가 왔다는 거죠? 곽 형사. 저기 천장 위. 그림자 하나 뛰어요. 뛰었어? 어디로? 저쪽 통로 끝입니다. 의선 형사, 이건 매복입니다. 다들 뒤로. 물러서요. 영호 씨, 뒤로 와요. 저 발소리 멈췄어요? 지훈 기자, 통로 끝에서 누가 웃었어요. 누가 왔나요? 저기 천천히 걸어오는 실루엣. 저건 큰손? 영호, 오랜만이지. 드디어 나타났군요. 지하 통로 끝,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순간 영호, 이렇게 깊은 데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네. 큰손, 정말 당신이었군요. 수진 씨, 뒤로 물러나요. 이 사람 그냥 동네 깡패가 아니에요. 의선 형사, 준비됐습니다. 무슨 행동하면 바로 제압하겠습니다. 곽 형사, 아직 움직이지 마세요. 이 안은 구조가 좁습니다. 잘못 제압하면 부상 커져요. 그 형사 나리들, 오래전부터 이 골목에 관심 많더군. 하지만 진짜 판은 지금부터야. 큰손, 당신이 왜 여기 나타났는지 말해요.
준호 아버지 그분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놈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영호 씨, 당신 들었죠? 큰 손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손, 그건 오해야. 준호 아버지는 닥쳐 영호. 너도 그때 같이 날 속였지. 아니야. 난 형님을 지키려고. 호빵 하나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따뜻한 거 몇 개 던져준다고 목숨이 살아나나? 큰손 우리 지역 어르신들 그 말 싫어해요. 따뜻함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해. 지훈 기자, 지금 도발하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이선 형사. 이 사람 감정이 격해질수록 진실을 많이 흘립니다. 큰손 준호 아버지가 왜 사라졌는지 당신도 정확히 몰랐죠? 몰랐지. 그래서 20년을 찾았어. 근데 알고 보니 이 지하 통로에 숨어 살았더군. 호빵 냄새로 그놈을 찾아냈지. 호빵 냄새? 그래. 이 골목에서 호빵을 데우는 시간, 패턴, 습관 전부 영호 너 때문이었어. 내가 호빵을 계속 데우니까 그 냄새 따라 움직이면 그놈 흔적이 보였어. 영호 씨 당신의 호빵 루틴이 단서였군요. 그래서 호빵만 훔친 거군요. 응.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지. 뭐라고요? 호빵 훔치는 건 내가 아니라 그놈이야. 준호 아버지. 그래.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놈이 너를 시험하려고 한 거야. 설마 이 메시지들까지도.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다 그놈이 만든 장난이지. 나한테도 메시지 남겼더라. 따뜻함은 거짓을 녹인다 이런 미친 소리. 아버지, 왜 형에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지. 너 때문이야. 저 때문이라고요? 그래. 준호, 내가 열쇠란 말 그냥 말이 아니야. 내가 있기에 그놈은 영호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거야. 큰손 당신 말투 보니까 아직도 오해하고 있어요. 영호, 너는 아직도 따뜻한 척 하지 마라. 내가 준호 아버지 대신 나한테 배신했다는 건 바뀌지 않는 진실이야. 그날의 진실 아직 당신은 모릅니다. 뭐? 형님이 빚을 진 건 큰손 당신 때문이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형님이 진 빚은 나 때문이야. 영호 지금 무슨 말? 수진 씨, 말릴 시간 없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요. 영호 씨 정말 말할 건가요? 그래요, 수진 씨. 지금이 아니면 모두 죽어요. 영호, 그때의 진실이 뭐야? 20년 전 형님이 진 빚은 유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영호, 그만. 더 말하면. 형님,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진실? 무슨 진실? 그때 형님은 빚을 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고 돈을 쓴 거예요. 누굴 지켰다는 거야? 바로 준호 엄마를. 뭐라고? 영호 씨, 지금 말한 거 정말입니까? 맞아요, 이선 형사. 형님이 빚쟁이들에게 쫓긴 이유는 준호 엄마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어요. 그걸 혼자 떠안았던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의 오해는 큰손 당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형님이 스스로 숨긴 거예요.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까지 위험해질까? 걱정돼요. 큰손 형님은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난 20년을 복수를 꿈꿨는데 그 복수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잠깐. 발소리. 곽 형사, 저 사람. 큰손이 도망갑니다. 막아. 통로 오른쪽. 지훈 기자 뒤로. 저 길로 빠지면 외부랑 연결됩니다. 큰손. 멈춰. 멈추지 않겠다면. 곽 형사 오른쪽. 길 막아요. 영호 씨. 수진 씨. 뒤로. 큰손,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아, 그래. 여기까지인가. 이선 형사 제압하겠습니다. 기다려요, 곽 형사. 왜요? 큰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준호 아버지를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려 했으면 벌써 죽었겠지. 난 그냥 진실이 듣고 싶었어. 그 말 진심입니까? 진심이다. 좋습니다. 곽 형사 연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영호 형 아버지 괜찮을까요? 준호야, 아직 말할 게 남았어. 뭔데요? 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아직 하나 더 있어. 마지막? 지하 통로 깊숙한 곳. 벽 뒤에 5번째 관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였는데요? 따뜻함은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지킨다. 영호 혹시 그 말은? 그래.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럼 누구를 지키려고? 그건 다음에 밝혀야 할 진실입니다. 지하 통로의 더 깊은 어둠, 아직 열리지 않은 벽 뒤의 공간 앞. 영호 형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지킨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준호야, 진정해. 그 말 형님이 마지막까지 숨겨온 이유가 있어. 수진 씨, 영호 씨 눈빛 뭔가 결심한 사람 같아요. 지훈 기자, 지금은 조용히 듣는 게 맞아요. 이건 20년 묵은 진실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의선 형사, 저 벽면 좀 보세요. 깨진 틈 사이로 안쪽에 공간이 보입니다. 곽 형사, 조심해서 벽을 열어보세요. 폭발물이나 함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조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벽돌이 조심스럽게 들리며. 영호 씨, 안쪽에 또 호빵 봉지가 있어요. 2개 아니 3개네요. 봉지마다 글씨가 적혀 있어요. 수진 씨, 가까이 봐줘요. 적힌 게 6번째 관문 따뜻함은 희생이다. 희생? 지훈 기자, 글씨체가 이전 메시지들과 같아요. 준호 아버지가 남긴 게 맞아요. 영호, 이제 말해. 2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님, 조금만 더 버텨요. 곧 의료진 올 거예요. 영호, 더 숨기지 마. 그래요. 이제 말할게요. 영호 씨 괜찮아요. 준비됐으면 말해요. 20년 전 준호 엄마가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던 날이었어요. 형님이 빚을 졌던 이유가 그 치료비 때문이었죠? 맞아요, 수진 씨. 영호, 그 치료비를 내가 대신 내겠다고 했지. 네. 그런데 치료비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노름판에 뛰어든 거죠, 영호 씨. 그렇죠, 지훈 기자. 절박했어요. 형님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큰 손에게 쫓기기 시작했죠. 그럼 도망친 건 형님이 아니라 저였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잡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대신 자신이 빚을 진 것처럼 행동한 거군요. 맞아요, 수진 씨. 영호 형, 그럼 아버지는? 준호야, 내 아버지는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야. 의선 형사, 벽 안쪽에 또 글씨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영호가 살아야 준호가 산다. 준호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은 너를 위한 거였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영호, 이제 알겠지 왜 내가 너를 찾았는지. 형님, 저 때문에 20년을 이렇게. 영호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형님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수진 씨. 난 이 골목에서 늘 따뜻한 사람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형님을 대신한 거였어. 준호 아버지, 그래서 호빵을 계속 먹으며 버틴 건 호빵이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이었지, 준호야. 영호 씨, 이 메시지의 희생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본인의 모든 걸 내준 희생. 곽 형사, 저쪽에 또 종이 있네요. 벽 깊숙한 곳에서 꺼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7번째 관문 따뜻함을 이어갈 사람. 그 사람 누군데? 영호 씨, 당신 아니에요? 아니야, 수진 씨. 그럼 준호? 아니야, 준호도 아니야. 그럼 대체 누구죠? 형님 혹시? 영호, 그 사람은? 형님 말해요. 수진이다. 제가요? 그래, 너는 항상 이 골목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영호에게도 빛이었어. 아버지, 그럼 호빵 게임은? 그건 너희 둘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길이었어. 의선 형사,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었군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나리오였어요. 맞아요, 지훈 기자. 희생과 오해와 따뜻함의 조각들 모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진실. 잠깐 조용히 해봐요. 저기 숨소리가 약해져요. 형님, 버텨요. 저 의료진 오고 있어요. 준호야, 너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 형님. 이선 형사 맥박이. 영호 씨. 형님. 조용히 하세요. 모두. 지금 이 지하 공간에서 마지막 숨이 사라졌어요. 지하 통로의 정적,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멈춘 순간. 영호 씨 괜찮아요? 수진 씨, 형님이 제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버지 손 천천히 놓아도 돼.
아버지는 너를 지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버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20년 동안 혼자? 준호야, 내 아버지는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거야. 지훈 기자 기록 잠시 끄겠습니다. 네, 이선 형사.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네요. 곽 형사, 현장 보존하되 가족 동의하에 이동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호 씨 울어요? 아니요, 수진 씨 그냥 추워서 그래요. 그 말 당신답지 않네요. 수진 씨 20년 동안 형님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게 더. 영호, 그때 당신이 살려고 했던 게 잘못은 아닙니다. 형님도 그걸 알았어요. 수진 씨, 저 벽 좀 보세요. 표시가 있어요. 어디요? 아, 여기. 표시가 왜 이렇게 규칙적이죠? 의선 형사, 이건 누가 일정한 간격으로 긁은 자국입니다. 네. 누군가 날짜를 새겼네요. 세어보면 하나, 둘, 27, 28, 400, 500. 수진 씨, 이 숫자 혹시? 영호 씨, 이건 형님이 지하에서 보낸 날수예요. 지훈 기자 기록 다시 켰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이자 형님의 마지막 흔적이네요. 의선 형사, 바닥에 또 종이가 있어요. 접혀 있는데. 곽 형사, 열어보세요. 열었습니다. 글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요? 8번째 관문, 따뜻함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다. 남기는 것? 준호야, 너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기려 한 게 무엇인지 알겠니? 호빵 아니 따뜻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진 씨, 사실은 당신이에요. 저요? 준호 아버지 말이 맞아요. 이 골목에 남은 따뜻함은 수진 씨 덕분이었어요. 영호 씨, 그런 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의선 형사, 조용히 하세요. 저기 통로 안쪽에서 또 발소리 납니다. 누굽니까? 나와요. 저예요. 상인입니다. 상인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하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당신들 말소리도 들리고 준호 아버지 마침내 가셨군요. 상인 아저씨, 그분을 아셨어요? 알았죠. 이 골목에서 다 알았지. 하지만 20년 동안 아무도 못 본 척했어요. 왜요? 그분이 부탁했거든요. 누구도 부르지 마라. 라고. 그랬군요. 의선 형사, 상인은 참고인 조사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상인 아저씨? 저기 벽 뒤에 상자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남기고 간 것 같아서. 상자요? 곽 형사, 조심해서 열어보세요. 열겠습니다. 상자가 천천히 열리며 안에 종이 한 장 더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9번째 관문, 마지막 따뜻함은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 누구죠? 영호 씨와 준호? 아니면 수진 씨와 준호 아버지의 가족?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야? 수진 씨, 우리입니다. 우리? 이 골목 사람들 모두요. 영호 씨, 그 말은 준호 아버지가 이 골목에 따뜻함을 남기려고 한 이유가 희망 때문이었어요. 희망. 이 골목이 예전처럼 서로를 지키는 곳이 되길 바랐겠죠. 의선 형사, 큰 손은 이미 연행했습니다. 남은 건 진실의 정리이군요. 곽 형사, 현장 증거 잘 챙기세요. 예, 모두 확보하겠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영호 형 아버지의 메시지를 이제 정말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럼 말해봐. 아버지가 말한 따뜻함이란 게 뭐였다고 생각해? 사람이요. 사람을 지키는 마음. 그래. 내가 바로 그 따뜻함을 이어갈 사람이야. 영호 씨,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네요. 그래요, 수진 씨. 마지막 하나, 10번째 관문. 그게 뭐죠? 그건 우리가 지금부터 선택해야 할 관문이에요. 영호 씨, 어떤 선택요? 이 골목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수진 씨, 우리 해볼까요? 영호 씨, 물론이죠. 좋아요. 그럼 이제 올라가죠. 지하 통로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낡은 계단 위 새벽빛이 처음 스며드는 순간 수진 씨, 올라가요. 이제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해야 해요. 영호 씨, 당신 목소리 예전보다 단단해졌어요. 준호야, 너도 같이 올라오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우리 모두에게 남긴 말이니까. 네, 영호 형, 저도 들을게요.
의선 형사, 큰 손은 어디 있습니까? 지하 통로 입구에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정리하는 일뿐입니다. 지훈 기자, 녹음 준비되었나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모든 단서를 하나로 엮을 시간입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단서, 새벽에 사라진 호빵. 그건 준호 아버지가 우리를 이 골목으로 이끌기 위한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단서, 찌그러진 발자국, 일부러 흔적을 남기면서도 정체를 감추려는 의도였죠. 세 번째 단서, 2-1-1로 맞춘 영수증. 암호 형식으로 우리를 지하로 유도한 시그널이었어요. 네 번째 단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라라는 문구. 이건 영호 씨에게 향한 개인적인 경고였죠. 다섯 번째 단서, 편의점 사장 열쇠. 준호 아버지가 일부러 흔적을 남겨 자신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리려 했어요. 여섯 번째 단서, QR코드 메시지. 단계별 관문이 있다는 걸 알려준 일종의 게임판입니다. 일곱 번째 단서, 벽면에 새겨진 날짜들. 준호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 골목을 떠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죠. 여덟 번째 단서, 찢긴 호빵 봉지. 그의 심리 상태, 초조함, 그리고 남은 의지를 보여주는 단서였어요. 아홉 번째 단서, 희생은 따뜻함이다. 그의 선택이 분노나 복수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란 암시였어요. 열 번째 단서, 큰 손의 등장. 20년간의 오해와 갈등의 실체를 드러내는 결정적 키였죠. 11번째 단서, 상인이 남긴 상자. 마지막 따뜻함은 너희에게. 골목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였어요. 12번째 단서, 이 골목.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자체가 단서였어요.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고 여기서 끝났죠. 수진 씨, 이제 알겠어요. 형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게 바로 사람의 따뜻함이었어요. 영호 씨, 그 따뜻함을 이어가라는 말, 이제는 실감나죠? 그래요, 수진 씨. 앞으로 이 골목에서 누군가 외롭게 살지 않게 할 거예요. 준호야, 너도 들었지? 네, 영호 형. 아버지의 따뜻함 제가 이어갈게요. 의선 형사, 이제 사건은 정리됐네요. 정리됐지만 남겨진 마음의 문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훈 기자, 기록 마무리하세요. 네. 이건 그냥 사건 파일이 아니라 이 골목의 기록입니다. 곽 형사, 현장 철수합니다. 예, 형사님. 수진 씨, 이제 지하 통로 문 닫아요. 영호 씨, 당신이 닫을래요? 그래요. 이 문은 이제 다시 열릴 필요 없으니까. 철문이 천천히 닫히며 20년의 시간이 봉인되는 순간, 영호 씨 앞으로 어떻게 해요? 호빵 다시 데울 거예요. 지금요? 그래요. 누군가는 따뜻한 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저도 도울게요. 당신 혼자 데우는 건 이제 조금 외로워 보여요. 수진 씨, 고마워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영호 씨. 지상 새벽 햇빛이 골목 안으로 완전히 번져오는 순간, 준호야. 네, 영호 형. 넌 충분히 강하다. 내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었어.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돼. 따뜻한 사람이 되면 돼. 이선 형사, 사건 종결이죠? 네. 하지만 이 골목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훈 기자, 방송 나가면 사람들 많이 울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진실은 전해졌으니까요. 수진 씨. 왜요, 영호 씨? 호빵 2개만 더 데울까요? 오늘은 좀 더 따뜻해야 할 것 같아서. 좋아요. 당신이 데우면 더 맛있잖아요. 아버지가 남긴 문구가 골목에 메아리 치는 듯한 순간, 영호 씨 따뜻함은 남기는 거라 했죠? 그래요, 수진 씨.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에필로그. 수진 씨, 오늘은 지친 사람들에게 호빵 하나라도 건네보는 게 어때요? 그게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실천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따뜻함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있나요?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따뜻한 밤 되세요.